자, 오늘은 주식 분석이 도대체 뭐냐는 것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그런 설명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분석이라는 건 주식의 가치를 예측하기 위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종목의 선택과 해당 종목의 매매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이 큰 목적이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기술적 분석은 상당히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주식은 계속 오른다는 그런 이제 관성의 법칙 때문에 사람들이 오르는 주식들을 계속 사기 때문에 매수세가 따라서 주가가 계속 오르게 되고, 또 내리는 주식은 실망하기 때문에 자꾸 매도가 일어나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것이고요.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내재 가치가 주가를 결정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결국은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회사, 그런 회사들의 주식이 오른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 맞다, 기본적 분석이 맞다, 이것을 이제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과거적인 통례를 볼 때 이런 그 룰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어떤 종목을 사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어떤 확신이 들 때 그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확신을 가져오는 그런 이론적 배경이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두 가지를 잘 절충해 가지고 절충해서 사실 이제 매도를 결정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것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기업 내부 외부 요인을 분석하는 것인데, 결국은 어떤 주식이 본질적인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즉 본질적인 어떤 내재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가 크냐, 또는 내재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으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주식을 찾고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그런 투자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통상적으로 매매 시점 선정에 많이 쓰고, 기본적인 분석은 어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매매, 우리가 보통 단기적인 매매라고 그러면은 단기 이동 평균선이 5일선, 10일선이잖아요. 그럼 많이 본다면 21선이니까 한 달 안에 어떤 주식을 사고 팔고 이럴 경우는 기본적 분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우리가 이제 분기 단위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뭐 기업 실적이 나오는 게 분기 단위로 결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3개월 단위로 보니까 한 60일선을 가지고 공략을 할 때는 이제 기본적 분석이 맞겠지만, 20일선 매매를 할 경우는, 또는 그 이하 5일선, 10일선 매매를 할 경우는 주로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크게 어떤 기업 자체의 분석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떤 나무만 보는 것이죠. 나무를 보기 전에는 숲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경제 분석과 산업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뭐 기업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국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주식만 계속 오를 수는 없죠. 물론 뭐 특정 주식은 오를 수 있는데 그건 경제에 영향이 없는 그런 주식들도 있잖아요.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대형주라든지 주가를 주도하는 주저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경제 환경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산업 분야가 있잖아요. 뭐 건설업, 금융업, 그 다음에 무슨 뭐 조선업 이렇게 쭉 있듯이, 자동차 이렇듯이 그 산업 자체가 어떤 성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죽은 산업에 대해서는 그 산업에 속한 종목이 오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거,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느냐는 이런 것을 이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경제 동향 분석, 그 다음에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이렇게 세 개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주로 탑다운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시 경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산업 분석, 개별 기업 분석, 그 중에서 유망한 기업을 찾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 강의에서 종목 선정에서 얘기를 했듯이, 종목을 선정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절반의 성공을 이미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라는 것이 이런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개인들이 이런 뭐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경제 분석이라든지 개별 산업 분석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분석해 놓은 그런 2차 자료를 주로 활용하는 게 맞겠고요. 뭐 신문이라든지 리포트라든지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항상 몇 개를 크로스 체킹을 해 봐야 됩니다. 어떤 증권사들 입장의 리포트가 항상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거기에는 또 그 리포트를 잘 써달라라는 또 그런 압박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증권사에서 주식을 사지 말라는 리포트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증권사 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는 가능한 리포트를 좋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럼 주식을 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100% 믿어서는 안 되고 어떤 크로스 체킹을 항상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증권사들이 그 일관적인 리포트를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또 가장 정확한 것은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리포트예요. 거긴 거짓말 안 해요. 그건 큰일 나거든. 그 다음에 통계청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이제 조작이 있을 수 없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만 하고요. 또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뭐 이런 글로벌 투자 회사들에서 나오는 리포트,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신뢰할 만은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것은 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시적인 어떤 산업 동향에 관한 것은 믿어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라는 것은 어떤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선업이 계속 성장할 수는 없거든.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다음엔 다시 또 하락 측면을 가고 있고, 이런 어떤 파동을 만들기 때문에 그 파동이 현재 상승 파동에 있느냐 하락 파동에 있느냐, 그런 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 경기 주기라는 게 1년 2년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10년 단위까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긴 파동에서 볼 때 현재 이게 이제 상승 국면이냐 하락 국면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것도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내가 산에 올라가니까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산의 정상에 올라갔다. 그러면 경기가 지금 가장 좋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세상에는 내가 올라간 산보다 더 높은 산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정말 정상인지 그걸 알아맞춘다 하면 정말 주식에서는 손실 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확신이죠.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세라든지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도 동반을 해서 내가 정말 정상의 산에 와 있는지 아니면 더 높은 산이 있는지는 기술적 분석이 그걸 보완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비교를 해 봤는데요. 기본적 분석은 수요 공급 과고 내재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가격과 거래량 자료가 기술적 분석에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의 원인은 기본적 분석은 이제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와 시장 가치의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발생하고, 기술적 분석은 수급에 의한 심리적 요인이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소 반응이 존재하는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가격은 적정 가격으로 돌아가며 이를 예측하려고 노력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 분석이고요. 기술적 분석은 가소 가능 반응 여부 등은 알 수가 없고, 가격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보면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는 주식을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할 때는 주로 이제 배당이라든지 PER이든지 PBR이라든지 그런 어떤 내재 가치 이 부분의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재무 비율을 따져봐야 됩니다. 뭐 재무 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재무제표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뭐 이런 것들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은 뭐 상당히 어떤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 조금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은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오직 차트만 보는 거기 때문에 주가하고 거래량 이거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는 내재 가치가 현재의 가치보다가 크면은 저평가됐다. 고평가될 때는 이제 내재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작다, 이럴 때는 고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엔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종목, 그 다음에 거래량이 감소하고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종목, 이것은 이제 매도 매수 이렇게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어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거시경제 분석이라든지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이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